전쟁 종전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번에는 과연 사실일까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정한범 교수님, 지금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매우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음이 급하죠.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선거 때부터 본인이 짓고 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이 간극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조정해서 빨리 끝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논란이 됐던 기존의 평화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28개 항으로 구성됐던 이 평화안. 그런데 이 평화안을 본 언론들의 표현이 이건 미국이 쓴 게 아니라 러시아가 쓴 거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 평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제 밀어붙이려고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28개 평화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크라이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 안보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우크라이나와 연관 있는 이 유럽 국가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지금 많이 들고 있고요. 이런 생각들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국제정치 학자들, 그리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보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 되는 영토를 거의 대부분 다 러시아에 넘겨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안보적인 장치들을 대부분 다 해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중장거리 이 미사일과 같은 그런 무기들을 금지한다거나, 또 비핵화 조항, 그리고 이 핵심, 그러니까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핵심 무기들을 다 폐기하도록 하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어떤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그리고 또 그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한 나토의 어떤 집단 안전보장,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안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정에 간섭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를 공용으로 만들도록 한다든지, 또 러시아 정교회의 우크라이나 지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한다든, 이런 요구들까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난이 나왔고, 그래서 이후에 제네바에서 만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이 기존 28개 항을 19개 항으로 줄인 수정안을 내놨죠. 당초에 추수감사절까지다 이렇게 시한을 못 박으면서 수용하라고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내용을 손봤고 또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제시됐던 28개 항을 11월 27일까지 수락하라는 이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으로도 사실 우크라이나나 유럽연합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벅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것을 좀 오랫동안 숙고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국내의 어떤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까지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런 내용들이 좀 충격적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이것이 굴욕적인 사실상의 항복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뭐 또 더 나아가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자살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이런 그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은 이게 우크라이나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이 되면 유럽연합에게도 향후에 굉장히 이 안보에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런 외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28개 조항에서 19개 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의 내용은 변경이 없다, 이런 비판이 여전히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다듬다 보니까 대부분 이것을 문구를 좀 완화해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크라이나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논의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정상 간의 담판으로 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만을 조금씩 바꾸어서 일단 좀 19개항으로 축소를 한 거고요. 뭐 조금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것이 이 우크라이나의 병력의 상한을 60만 명으로 제한했던 그런 내용에서 80만 명으로 올렸던 것이 좀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토 확장 금지 조항도 조금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향후에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짓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비판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토 귀속 문제인데요. 지금 어찌됐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뺏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돈바스라든지 크림반도, 그리고 남부의 헤르손 같은 지역들을 여전히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정상 간 담판으로 남겨놨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다만 이것을 이제 확정적으로 해놨던 이전에 28개 항보다는 표현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회담을 좀 해볼 수는 있다, 담판을 좀 지을 수는 있다라는 정도로 좀 완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감한 결정들은 뒤로 미뤘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고요. 전황은 확실히 러시아 쪽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는 흐름인데, 미국은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 러우 전쟁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황은 우크라이나 쪽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동부와 남부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 다 러시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다 뺏기게 되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크림반도 지역으로 나가는 모든 통로가 다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돈바스 지역과 이 남부의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을 다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 이 지역 내에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까지도 이제 다 넘겨주게 되면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되고요. 또 수도 키이우까지 들어가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게 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사실
대선 때부터 계속 그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입장만 있었지 사실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어떤 보전과 국제법 존중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본 원칙을 실제로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이번 이제 회담 과정에서 더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 미국의 국무부라든지 NSC 같은 이런 그 공식적인 외교 라인은 여전히 유럽과 보조를 맞추면서 이 서방의 어떤 그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번 이런 그 협상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라인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금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개인 특사가 지금 이 대부분의 이런 그 협상을 비공식적인 협상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후문이 들리고 있고요. 또 사위까지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제대로 된 리더십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네, 협상 중재국인 미국의 입장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입장을 한번 짚어볼까요? 전황에서도 확실히 밀리고 있고 그리고 보도를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내 입지가 매우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 조건의 마지노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국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리더십이 없던 지도자도 사실 없던 지도력도 이제 생기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여론이 단결해서 외적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전쟁 초기에는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런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이제 쭉 전쟁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사실상 패전에 가까운 그리고 항복에 가까운 이 종전을 하게 된다면 뭐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여론은 아마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기 이제 더해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사업을 같이 했던 사업 파트너가 약 1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리베이트 비리에 이제 연루됐다라고 하는 스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시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아마도 정권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만약 이런 전쟁이 밀리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전제로 만약에 종전을 하게 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치명상을 입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지금 4년 가까이 전쟁을 이끌어오면서 엄청난 국력의 소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지금 전쟁을 유지하거나 전쟁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 비용이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오는 원조로 충당이 되는데 전쟁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비용인 공무원들의 급여라든지 에너지 복구 비용까지도 다 미국과 유럽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하고 또 종전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끊겨서 완전히 이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사면초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드림으로써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올해 달력이 한 장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올해 안에 종전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가장 현실적인 종전 과정은 또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기본적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몇 달 전에 이 노벨 평화상 수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본인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집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올해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보다 먼저 결정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내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종전안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 자살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종전으로 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한국 전쟁 시나리오가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이 이 러시아의 안을 받아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이 동부의 돈바스 지역과 남부의 헤르손이라든지 자포리자 지역을 통째로 다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까지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현재 이 전선이 형성돼 있는 선을 상태로 좀 휴전을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정전 상태로 몰고 가는, 그래서 한국 전쟁처럼 공식적으로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종전에 준하는 장기적인 휴전, 그래서 현재 현상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작이 된다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전이 현실화가 된다면 전후 세계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종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러시아가 현재 점령한 지역을 내놓고 종전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전선을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그럼 내용적으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한 20% 정도를 잃게 되는 그런 종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또 한 번의 패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유럽이나 미국, 또 이 우크라이나,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있을 텐데요. 사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런 휴전안 또는 종전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유럽이 철저히 배제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물론 나토로 미국과 엮여 있습니다만 미국을 믿고 유럽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맹 중심 국제주의가 의문시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스스로 유럽의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는 자각론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상의 승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번 협상안에 보면 러시아를 G8에 복귀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존의 서방의 중심국가 G7에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에게 두 손을 드는, 그래서 러시아를 정상국가로 다시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완전한 패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가 국제 경제에 복귀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나 원자재를 해외 시장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대로 러시아가 이제 국제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 어떤 전략 경쟁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면 그동안의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육자회담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러시아가 비교적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었다라고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복귀가 한국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